안녕하십니까. 청년내각 안심주거부 국무회의 진행을 맡은 안심주거부 장관 한정민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철수 후보님의 청년 정책 중에 부동산 부분에 대해 청년의 입장에서 느끼는 바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로움의 관점에서 정책 고민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당 청년내각 안심주거부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끝을 모르고 오르는 부동산 가격에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대안마련이 시급한데요.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와 청년 캠퍼스 초장기 모기지론을 공약하셨습니다. 이 공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 안철수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내각 김건입니다. 청년들은 이 공약에 대해 나에게도 해당되는 집인 건지, 그 집은 몇 평일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의 기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주어질 청년 캠퍼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듣고 싶습니다. 청년의 기준이라는 게 법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19세부터 39세로 되어 있는데 법에 따라 또 적용 범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은 청년기본법에 다른 기준 그걸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전체 5년 동안 250만 호를 공급할 텐데 그 중에 50만 호는 청년을 위해서, 그것도 토지 임대부로 하면 반값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값 청년 안심주택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를 이용하면은 청년들이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도시별로 각 지역에서 가장 청년들의 그 활동도가 많은 쪽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청년 캠퍼스 개념의 청년주택입니다. 보통은 역세권이겠죠. 그리고 또 초고층 주상복합형 건물입니다. 지하에는 여러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창업공간, 사무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청년들이 목돈이 없어서 처음부터 집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련한 제도가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먼저 집값의 80%를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LTV 80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금리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은행이 어느 정도 자기 이익을 붙여서 빌려주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처음에는 목돈이 없으니까 15년 거치기간, 즉 15년간은 이자만 내면 되고 나머지 30년 동안은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걸 설명을 하면 청년분들께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안건은 최근 청년들이 분노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정의로움의 관점에서 후보님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공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각종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부동산 가격을 교란시킬 수 있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내용이고, 두 번째는 LH, 대장동 등 심각한 공공비리 부문의 원인을 짚어보는 부동산 형사법 정비 관련 내용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는 제안자이신 유은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내각 안심주거부의 유은하입니다. 저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는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요. 지속적으로 심해지는 LTV 규제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심지어 분양시장에서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마저 옥죄어져 힘들게 받은 분양마저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외은행에서 집값을 전액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고, 세대 구성원이 외국에 거주 시 세대별 다주택자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도 내국인 수준의 규제가 가능하게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대출이 내국인들은 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를 못하는데 외국인들은 외국에서 대출 자금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도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도록 적절한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내국인이기 때문에 더 피해를 받는 경우들,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화적인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은 부분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더 완화된 형태로 해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모두 찾아서 형평성에 맞게 고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현재 캐나다 밴쿠버시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에 취득세율을 20% 추가 과세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는 조치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듯 좀 더 강력한 제재안이 마련되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일조하고 청년층의 절망감을 해소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은하 의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형사법 개정에 대해서 홍창현 위원님이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내각 홍창현 위원입니다. 최근에 LH나 성남시 대장동 등 공공부문의 부동산 비리로 청년층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국민들의 절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법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본거래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내부 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범죄수익 은닉규제처벌법에 따라서 중대범죄로서 몰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관련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한 정보로 한정이 되어 있고 과징금 없고 몰수나 추징도 불가능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항도 없어서 실효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상황이라면 부동산 범죄에 대한 범죄 유인을 제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후보님께서는 부동산 거래 관련한 형사법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 특히 청년들을 만나보면 3번 두드려 맞아가지고 개업해 당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부동산 폭등에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 때문에 한 명 맞고, 그 다음에는 대장동 사태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이제는 도저히 내 생에 집을 살 수 없다, 이렇게까지 됐지 않습니까? 사실 말씀하셨습니다만 잘 살펴보면 우리 부동산 관련 법에 너무나도 허점이 많습니다.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정교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사람에게 직접 상해를 끼친다든지 하는 그런 범죄 쪽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사회에 있어 왔는데 요즘은 갈수록 이제 화이트 컬러 범죄, 이런 금융이나 부동산 사기들이 점점 많아지죠. 근데 이거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잡힐 확률은 떨어지고, 만약에 잡히더라도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수십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범행들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규정도 제대로 손보지만 이 처벌하는 그 수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LH 사태, 대장동 사태, 이걸 제대로 규명하려면 저는 특검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이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를 하고 있고 일종의 꼬리 자르기, 지금은 깃털만 잡지 몸통 수사까지는 이르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신문 기사에서 아주 큰 사회 문제가 됐을 때 부랴부랴 그것에 대한 법률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소 읽고 외양간 꽂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서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창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모든 후보가 다 공급 정책밖에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아직 자신의 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공비리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좌절하는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안심주거부의 공약 리뷰 및 정책 건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